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하영 변호사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 민법은 840조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사유가 사실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전제한 것이고 대법원 역시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기준을 설치한 대법원 판례가 2015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판례들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되는지 그 두 가지 판례를 상세하게 그리고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 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 혼인 파탄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유책성이 희석되고 당사자의 마음의 고통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경우, 이런 요건을 내걸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책 배우자라고 아무 때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유책성을 인정을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도 꼬박꼬박 지급을 하고 당사자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끔 시간도 충분히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아주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예외적인 기준을 설치한 것이죠. 그런데 2022년에는 이러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치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의 판결에서 인정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은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여전하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유책성이 희석되고 그동안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옛날에 잘못한 유책성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강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2022년 이 대법원 판결은 굉장히 좀 특수한 사건이기는 했는데 당사자 사이에 이혼 소송을 한번 했다가 이 청구가 기각이 되고 몇 년 후에 다시 소송이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습니다 라고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피고 잘못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청구 기각을 했고 그 뒤로도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있다가 원고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옛날의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는 없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은 옛날이 아니라 지금 소송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고가 유책 배우자인 것은 맞아. 그런데 이걸 이유로 판결이 한 번 이미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피고가 기세등등 해가지고 너가 유책 배우자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다시 우리 잘해보고 싶으면 너가 알아서 기어들어와.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림을 합치거나 그런 사정도 없었고요.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을 함으로써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보호도 장기간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동안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고 원고의 유책 사유로 첫 번째 소송이 기각된 것은 맞지만 피고 너도 그 뒤로 혼인관계 재결합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너도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원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유책 배우자야 라고 비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월이 흐르도록 이렇게 방치했다. 이것만 봤을 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피고의 유책성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아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로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된다라는 생활보장적 측면을 꾸준히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한층 더 보완을 해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유책성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못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조금 더 깊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원고가 열심히 생활비, 양육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취약해서 이혼을 했다가는 도저히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거나 공법상의 급여, 연금,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사정은 없는지,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판결과 2022년도 판결을 놓고 보면 2015년도 판결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해놓고 2022년도에는 사실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돼 라고 조금 더 요건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돼 라고 애써 처음부터 포기할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물론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당당하게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우리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 재산 분할 줄 테니 너 이거 먹고 나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법원이 금지하는 축출 이혼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겠지만 배우자에게 충분한 재산 분할을 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한 조정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양 의무의 이행을 다한 후 유책성을 희석시켜 놓은 다음에 이혼 청구를 한다든지 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유책 배우자다 라고 하면은 손 놓고 그냥 포기하실 게 아니라 장기간의 설계를 거쳐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대법원 판결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책 배우자인데도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어요 라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이제 배우자의 이혼 의사라든지 지금 두 분의 관계라든지 뭐 경제적 상황이나 지금 거주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지금 당장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 또는 조정 이혼이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면 장기간의 생활비 지원과 시간 경과를 기다린 다음에 유책성의 희석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대비책을 제가 알려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2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